네, 안녕하십니까. C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18학번 안태욱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공학 입문입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존 자동차 생산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오토사와 오토사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요구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본질적인 목적인 이동뿐만이 아니라 주행 성능, 안정성, 편의성과 친환경 등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전장 부품이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자연료 분사장치가 도입되었고, 안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에어백과 ABS, ESP와 같은 전장 부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의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전장 부품이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된다면 이를 위한 센서와 이를 제어할 전장 부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점점 더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바뀌는 대표적인 예인 자동차 연료 공급장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여서 연소시키기 쉬운 혼합기를 만들고 이를 엔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엔진은 이러한 혼합기를 연소시켜서 출력을 낼 수 있는데, 이론 공연비를 만족시킨다면 연료가 완전 연소하게 되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게 됩니다. 초기 자동차에서는 카뷰레터라는 기화기를 사용했었는데, 이는 기계적인 장치로만 구성된 장치로 엔진의 온도나 부하 같은 요소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론적인 공연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합기가 불완전 연소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었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자동차에서는 전자식 연료 분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 흡입량과 엔진 회전수와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공연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 흡입량과 엔진의 온도와 같은 정보들을 측정해야 되고, 이들을 이용해서 최적의 공연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양의 연료를 분사해서 공연비를 맞출 수 있도록 동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공연비를 계산할 컴퓨팅 장치가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제어기와 함께 동작할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동차에서는 전자식 연료 분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ABS, TCS, EMS 등과 같은 다양한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에는 여러 개의 ECU가 장착되는데, 이들 ECU는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고 센서로부터 값을 읽고 할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점점 더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존 자동차 생산 방식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토사의 도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에는 여러가지 전자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제어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기능의 소프트웨어가 중복으로 개발되거나 기능 구현을 위해서 다른 제어기와 통신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등, 다양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이들을 통합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인터페이스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변경되었을 때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CPU마다 입출력 방식이나 동작 방식이 다르고, 센서나 액추에이터도 제조사마다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드웨어가 변경되었을 때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여파가 좀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으로 분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업계는 오토사라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를 위해서 제조사 및 부품업체가 모여서 만들어낸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오토사는 표준에 있어서 협력하고 구현에 있어서 경쟁한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객체지향 패러다임에서 캡슐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이 컴포넌트들을 조립하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델 기반의 개발 방법입니다. 이는 모델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방법인데 해당 방법을 사용하면 개발 툴을 사용해서 설계한 모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버그를 찾으며 보다 안전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끝났다면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사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토사 아키텍처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계층이라 할 수 있는 ASW, 그리고 하드웨어 드라이버 계층이라 할 수 있는 BSW,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RT, 이렇게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 먼저 ASW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 계층으로 이슈에 매필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러너블이라는 실행 가능한 코드 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간 통신 그리고 BSW 사이의 통신에서 중간에 위치한 RT를 통해서 통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ASW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컴포넌트는 실행 가능한 단위인 러너블을 하나 이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런 포트와 RT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통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T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하위 계층의 구현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RT 계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ECU 내부 혹은 ECU 간 이루어지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는 계층입니다. 이는 실제 통신 방법인 CAN, LIN, 블랙스레이 등과 같은 프로토콜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러너블을 호출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사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구조입니다. 각각의 모듈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직접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샘플 코드를 살펴보면 A 모듈에서 선언한 변수를 B 모듈에서 익스턴 선언하고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결합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코드를 할 수 있는데 오토사를 도입하였다면 각각의 모듈들은 서로 직접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RT를 통해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T가 제공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을 수행하는데 샘플 코드를 살펴보면은 RT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오고 읽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SW에 대한 설명입니다. BSW는 하드웨어 밀접한 계층인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계층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층과 그리고 ECU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추상화한 계층 그리고 컴플렉스 드라이버 계층이 있는데 서비스 계층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층은 OS가 제공할 기능을 추상화하여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OSEK VDX는 오토사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차량용 운영체제로 타이머 처리 기능을 확장하여 실시간 처리에 특화된 운영체제입니다. 해당 계층은 이를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 CAN, LIN과 같은 통신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러너블의 멀티태스킹 및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CU 추상화 계층입니다. 해당 계층은 ECU에 연결된 주변 장치들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ECU 내부에는 하나 이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존재하는데 ECU 계층을 거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하위의 계층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상위 계층의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연결된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추상화 계층입니다. 이는 BSW에서 최하에 위치하는 계층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종속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 입출력, 메모리 드라이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ECU 추상화 계층과 더불어서 하드웨어를 추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하드웨어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토사의 계층 구조를 지키다 보면은 실시간 접근과 같은 특별한 제약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사는 컴플렉스 드라이버를 제공하는데 이 계층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의 직접 접근을 제공해서 이제 실시간 접근과 같은 제약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사에서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해당 컴플렉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계층에 대한 거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들은 RT를 통해서 서로에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에서는 내부적으로 ECU 추상화 계층, 마이크로 컨트롤러 추상화 계층을 거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으며, 시스템 계층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드라이버를 통해서도 이제 하드웨어로 이제 직접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계층을 분리하게 되면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로부터 이제 좀 더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제조사에서도 이제 이러한 표준을 따르게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때 있어서도 이제 드는 비용이 조금 더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오토사의 도입 배경과 아키텍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이를 적용해서 실제로 설계를 하는 방법과 개발 툴을 사용한 실습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발표는 마무리하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델 기반이라 하면은 이제 정형화된 템플릿 같은 거를 조금 더 준수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제 오토사의 경우는 표준을 지켜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제약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미리 템플릿으로 정의해 놨다면은 이제 모델을 설계할 때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제 그로부터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내서 이제 좀 더 표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개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계층에 이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RT에서도 이제 각각의 계층으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입출력 할 때 이제 ECU에 접근할 때는 바로 ECU 추상화 계층에 접속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추상화 계층도 거치게 되고, 이제 OS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스템 계층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사항을 지켜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컴플렉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에 이제 바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다면 저는 이만 발표를 마감하고 다음 발표자에게 이제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웨어 계층의 그림이라 하시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해당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우선 컴플렉스 드라이버가 옆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간적 제약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서 옆으로 빼놓은 것이고, 이제 운영 체제의 기능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비스 계층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단순히 ECU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ECU 추상화 계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부분이 조금 더 위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CU 추상화 계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내부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추상화 계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